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어제는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날씨만큼 암호화폐 시장도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시작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부유론에 대해서 다 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또한 전면 금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 중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후오비 거래소뿐 아니라 글로벌 최대의 채굴기 제조 업체인 비트메인 또한 중국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기만 해도 처벌한다는 강력한 규제 속에 중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사장되고 있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뜻밖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트레이더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 단속 이후에 중국 트레이더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산업에 대한 단속 이후에도 일부 거래자와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없애는 대신 하락장에서 사들이고 있다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발 퍼드의 시작을 블룸버그가 처음 내면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었는데 블룸버그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하죠. 중국의 수많은 트레이더들은 블룸버그 통신에게 트레이딩 데스크와 일부 중앙 집중식 거래소를 포함하여 여전히 다양한 암호화폐 구매 옵션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중국 정부의 포위망을 벗어나 거래할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현재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기면서 반사이익을 받는 코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오히려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중국과 관련하여 뜻밖의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성향이 장기 투자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중국 암호화폐 강력 규제 투자자 존버 성향 뚜렷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데일리 인사이트를 통해 G2 국가인 중국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전면 규제를 발표한 후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존버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비트 측은 이제 중국의 강력 규제 발표 직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이상 하락을 했으며 이더리움도 15% 급락했다. 중국 트레이더들에게 인기 있는 거래소 토큰을 포함한 알트코인도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한편 온체인 데이터상 단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유통량 점유율은 사상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개월 내에 거래된 비트코인의 물량이 유통량의 20%를 하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중국의 이러한 퍼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투자자들의 중국 내성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중국의 소식이 크게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항상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국이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한번 지켜봐야겠죠. 중국에 관한 소식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회의론자 중 한 명인 스티브 행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스티브 행크의 경우는 유명 명문대학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 당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소식을 접한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부패한 국가만이 채택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참 안타깝죠. 왜 부패한 국가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지 전혀 이런 방구 없이 마치 범죄자의 화폐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 말이죠. 예, 추가적으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행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로의 기본 가치를 지닌 투기성이 높은 자산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스티브 행크의 경우는 그가 왜 비트코인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유하면서 그의 트위터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사기에 대한 취약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그의 결론은 비트코인의 이제 기본 가치가 0만큼 낮으며 투기성이 강한 자산일 뿐이라는 것이겠죠. 이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마이클 세일러의 대답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홍보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대답을 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크에게 비트코인은 재산권과 경제적 권한을 누구에게나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희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제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주기 위한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이 생각이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왜냐? 지난 5개월 전만 해도 저는 비트코인이 그저 이제 전통 해지 자산인 금의 역할만 대체하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구조적으로 달라졌으며 궁극적인 목표 또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난 2018년 이후로 이 시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색안경을 낀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현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의 성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줄 청사진이 무엇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단어인데요. 얼마 전 에이다의 주요 업그레이드인 알론조 업그레이드의 핵심 골자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시킴으로써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코인이 되겠다는 것이었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은 이제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탄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억만장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능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드레이퍼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날이 온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토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이자 억만장자인 팀 드레이퍼가 최근 2021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글로벌 파트너 포럼에 참석하여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지금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의 발명은 모든 산업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뒤바꿔 놓았다. 이후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등장했고 인공지능 기술 또한 인류의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만약 이 같은 신흥 기술들을 한데 모아 융합할 수 있다면 전 세계를 뒤바꿔 놓을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별게 아니게 이제 보일 수 있지만 흔히 현재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디파이 시스템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에서 또한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앱 또한 이론상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충분히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사회에 만연하게 퍼지게 된다면 정말 그 어떠한 것들도 이 기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그렇게 현재 우리의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 XRP 또한 리플 네트워크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스파크 토큰이 필요로 한 것이죠. 이러한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스마트 컨트랙트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무려 2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2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밤데 포페이의 경우는 이더리움은 2017년 강세장 궤적을 따르고 있다. 2017년 50%의 조정을 겪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35%의 조정이 발생을 했다.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의 상승 가능한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당연히 이더리움의 가격이 장기적인 관점 2만 달러까지는 무난히 상승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안에 그렇게 상승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3개월이 남은 시점 약 6배에서 7배의 상승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일단 10,000달러까지 상승하는 이더리움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4년 전이죠. 2017년부터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암호화폐의 허브가 될 것이라 자처한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스위스입니다. 올해 초 스위스의 경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며 정식적으로 이 시장을 법적으로도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놀랍게도 스위스의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게 되는데요.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밀어준다면 당연히 그 산업군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에서 최초의 암호화폐 자산 펀드가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최초의 암호화폐 자산 펀드 승인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스위스 금융감독 당국이 이제 디지털 자산을 취급할 첫 투자 펀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금융당국인 핀마는 새로운 펀드인 크립토마켓 인덱스 펀드는 대체 투자 펀드의 범주에 속하므로 고객에게 특정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비트코인 ETF의 승인 또한 그리 머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10월 달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다음 달은 아니더라도 이번 연도 안에 2022년이 오기 전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가 승인이 될 시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에 쉽게 도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우리의 SEC 수장 이제 게리 겐슬러가 ETF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 엘살바도르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때 탄소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우려되며 지난 5월 비트코인의 반토막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때 당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입 부켈레의 경우는 화산 지열로 비트코인을 친환경 채굴하겠다 발표를 하며 화제가 되었었죠. 이 주변으로 비트코인 채굴 허브를 이제 설계를 시작했다 발표를 하였었던 것인데요. 이후 3달이 지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시설 일부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화산이용 비트코인 채굴 시설 일부 공개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인 나입 부켈레 이제 대통령의 경우는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화산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시설의 일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상과 함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많은 모습들이 글로벌적으로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다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결제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뺐었죠. 이에 머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채굴 에너지 중 50%를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을 하게 되면 다시 허용을 하겠다 밝혔었는데 현재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절반을 넘은 56%를 달성했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증가를 했겠죠. 하지만 머스크의 경우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참 답답하죠. 말했던 것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을 빼면 섭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4대 거래소 중 빗썸과 업비트 모두 소식이 나왔었는데 업비트의 소식의 경우는 특근법의 영향으로 신원 확인 인증 시 투자자들이 몰려 서버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섞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내일이죠. 1일부터 기존의 투자자분들도 다시 인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부터 신분증 인증 안 하면 업비트에서 코인 거래 제한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업비트 이용자가 10월 1일 이후에 고객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 수 없다고 하는데요. 또 그만큼 현금을 이제 입금하거나 출금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업비트는 한 번에 100만 원 이하 거래는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거치고 10월 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8일 이후에는 고객 확인 절차 없이는 100만 원 미만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업비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기사 가져와 봤으니 참고하시고 1일부터 내일이죠. 인증 다시 하시면 정상적인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XRP의 에어드랍으로 이루어진 송버드 토큰이 3일 전 비트로 거래소에서 드디어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500%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자면 송버드 토큰의 경우는 녹화 기준 시간으로 지금 51% 상승한 0.4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물론 상장 빔으로 인한 이제 최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낮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최초 상장가 대비 엄청나게 상승한 이제 가격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바로 스파크 토큰이 참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버드가 한 개의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는데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스파크 토큰의 경우는 50여 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추가적인 이제 시장 또한 상장 또한 같이 이루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 속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안에 배포가 된다고 했으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토큰 홀딩 시 이제 2개의 추가 에어드랍 있는 거 아시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